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40% 수익률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위는 조영구 전문가로 38% 수익률도 2%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김석철 전문가가 점점 후퇴하는 그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3.25% 수익률입니다. 4위는 이승준 전문가 8.04%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 이재호 전문가입니다. 6% 이상의 수익률로 어제 수익률이 급증을 했습니다. 김정수 전문가 3.9% 수익률로 수익률이 소폭 증가되고 있고 이원용 전문가 3.32% 수익률로 3%대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기현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일 수익률은 크게 감소폭을 줄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순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순위 변동은 크지는 않은데요. 전문가별로 수익률의 편차는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자, 이 중에서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위가 좀 많이 뒤처졌습니다. 그래도 어제 수익률은 조금씩 더해가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매매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한참 더 올려야죠. 예, 지금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고려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포트 자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낙폭 섹터 쪽, 상대적으로 좀 급락이 먼저 좀 전개가 되면서 바닥을 좀 먼저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일단 매수가 진행이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제일 강한 주식이죠. 금융 섹터 쪽으로 좀 비중을 좀 실어놓은 상태라, 어떻게 보면 포트 상황 자체가 가장 강한 주식과 가장 약한 주식으로 일단 포트가 구성이 되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유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김정수 전문가의 보유 현황 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 지금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31% 비중입니다. 넥센타이어 39% 비중 싣고 있고 삼성생명 29% 비중, 현금 보유 비중은 0.05%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은 단촐한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 한 종목이 있어요. 넥센타이어. 네. 비중이 지금 4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고, 다만 수익률이 지금 7% 넘게 좀 내리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데, 어제 엿새 만에 반등이 나왔어요. 뭐 좋은 신호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제가 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좀 진입을 했었을 때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비중을 좀 실었었는데요. 매수를 하고 나서 좀 더 밀려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매수한 이 가격대는 충분히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자동차나 이제 기아자동차 먼저 바닥을 완성을 했고, 이거와 관련된 이제 중형 부품주들이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악재가 심했었던 이제 타이어 섹터들까지도 좀 반등이 좀 이어진다는 관점을 보고 있어서 이쪽을 좀 비중을 실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주 쪽에서 그 생보사 쪽으로 비중을 좀 60%까지 좀 실어 놓은 상태인데, 이쪽에 대한 부분은 수익률 마진을 더 증가시키려면 비중 더 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포트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수익률 극대화 차원에서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하고 계시는군요. 여기서 수익을 좀 많이 좀 회복을 하셨으면 좀 좋겠네요.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전문가의 체크 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환율 1,050원대 역사적 중요한 자리. 둘, 애플의 기술적 반등, 관계사 주가 영향. 셋, 세제 개편안으로 고객 예탁금 가속화.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환율 1,050원대 역사적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원화 강세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50원 선은 지켜주고 있어요. 뭐 당국에서의 계획 경계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역사적으로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의미를 주셨거든요. 좀 풀이를 해주시죠. 네, 지금 환율이 1,050원 정도에서 이제 1차적으로 좀 하락이 좀 멈췄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하고 일본 정부에서 이제 좀 발표가 좀 있었죠.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입 의사도 좀 바뀌었고, 일본 쪽에서도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경계 우려. 그래서 적정 수준 자체를 일본 쪽도 이제 85엔에서 이제 90엔 정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제 이게 그 차분히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이게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좀 큽니다. 뭐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 대한 물가까지도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좀 조절 작업이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의 2007년도 이후 거의 1,500시간대는 굉장한 그 고점과 이제 저점을 형성했던 좀 자리입니다. 이건 좀 차트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한국 원화의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05년도 수준의 이제 1,050원에 강력한 좀 고점 자리를 형성을 했던 자리가 한 2, 3년 동안 우하향되었다가 이것이 이제 리먼 사태라든지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을 겪으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1,600원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하락을 좀 진행이 되었었다가 이 1,050원대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10년 내에 걸쳐가지고 강력한 어떤 고점과 저점이 만나는 그 중요한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1차적인 어떤 하락이 좀 진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수출주들과 이제 내수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판 승부가 좀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50원 선이 지켜질 것이란 그 시각이신 건가요? 이 자리는 한 번에 좀 무너지기에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원화 강세 기조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달러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 매입이 진행이 되는 이상 이거는 결국 나중에는 이제 무너지는 관점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이 무너지더라도 그냥 무너지지는 않겠죠. 주식이라는 것도 가다 보면 저항이라는 것이 있고 지지라는 것이 있듯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리바운드가 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3거래일 정도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내수주들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약간씩 바뀌는 걸로 봐서 좀 이 자리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워낙 강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 속도가 문제인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고 여기서 수출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자라는 시각이시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의 기술적 반등, 관계사 주가 영향. 애플이 정말 위상이 많이 추락했죠. 주가도 1위를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좀 내려서 400달러 선까지 내려섰는데 지난 그저께죠. 500달러 선을 회복을 했다가 어제는 또 소폭 또 밀리는 그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이제 관계사들, 우리 부품주들의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세계 글로벌 그 IT 업계 쌍두마차는 이제 어쨌거나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죠. 일단 애플이 어떤 그 최상위권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 이제 거의 동급으로 바짝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IT 업계는 이 두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부품사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코스닥을 비롯해서 이제 코스피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이런 주식들인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 뭐 코스피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애플이 반등이 나왔던 시점과 같이 좀 일치하게 저점을 좀 형성하는 흐름이 일단 시도가 좀 됐습니다. 애플이 전일자 좀 조정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미 전일 4% 이상은 좀 급등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 이내의 조정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살짝 눌림목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목표치가 지금 좀 더 남아있는 어떤 그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좀 미리 선급락이 나왔었던 섹터들, 이런 주식들이 지금은 이제 어쨌거나 바닥을 만드는 신호가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스마트폰 부품주들 많이 위축이 됐던 그 시세였는데 기술적인 반등 이 구간이 좀 많이 위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그 시각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으로 고객 예탁금 가속화.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4연속 증가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저는 이거는 뭐 비단 오늘뿐만 아니고요. 올 상반기 내내 가장 큰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생명보험 회사와 관련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흥국화재 같은 경우도 뭐 처음으로 광고를 한다든가, 뭐 하나생명도 마찬가지로 뭐 김태희 씨를 기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한다든가, 삼성생명은 뭐 당연히 한 거고요. 생부사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에 그 신규 계좌를 개설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자산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그 비과세 관련된 상품 쪽 이쪽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이 이제 세제 개편안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은행에다가 두게 되면은 이 이자에 대해서 고스란히 이제 내 수익이 되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자본이득으로 잡혀서 이제는 그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예적금을 좀 깨는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회피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절약한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돈들이 그 주식, 증권시장 쪽으로 상당 부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즉시연금을 비롯한 이런 비과세 상품 쪽으로 돈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거의 1조 2천억 이상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대기하고 있었던 이 자금들이 시장의 눈치를 봤다고 한다면 이런 돈들이 이제는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고스란히 좀 고객 예탁금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그 속도는 좀 더 급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돈이 증시로 그리고 사모펀드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크펀드나 이런 위험자산 쪽으로 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살펴봤는데, 자, 오늘 장의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에는 애플 관계사가 먼저 급락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 IT 섹터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이제 삼성 관련된 계열사들이 좀 조정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뭐 파트론 같은 주식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이 좀 미리 진행돼 있었죠. 반면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왔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장에서 오히려 3%대 반등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애플 쪽과 삼성 관련된 이 부품사들은 좀 그 반등 흐름이 좀 역전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주와 내수주들이 어쨌거나 그동안 시장에서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좀 한판 승부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수주에 대한 어떤 그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면 관련 IT 이 수출주에 대한 이 매수 부분도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오늘 좀 나오는지 핵심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철강, 화학, 뭐 조선 이런 주식들이 지금 거의 뭐 121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강한 주식들은 뭐 61선 전후라든가 요 자리에서 일단은 그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식들이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반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LG그룹 쪽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지가 좀 핵심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내에서 미리 선급락이 나왔던 주식들은 이제는 더 이상 추가 하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즉 저점을 다시 깨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깨게 되게 되면 다시 저점을 깨는 주식들이 확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반등의 어떤 주도를 해야 된다. 즉 전고점에 있는 주식들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점을 깼던 주식들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지 역전이 된다.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융주들의 흐름을 상당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증권주를 보게 되면 삼성증권이 참 강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금융지주 참 강하죠.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같은 장에서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신고가.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에 대한 강세 기조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좀 가장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 흐름인데, 이런 주식들이 지금 만약에 지수가 약세 구간을 보였을 때, 아니면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되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이게 좀 크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상반기 내에 좀 주도 흐름을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거 좀 포커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편입 고려하고 계시는 그 종목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는 자동차 섹터는 좀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쪽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반등 시점을 기다려서 좀 가감하게 좀 교체 생각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현재 포트는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부사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가운데 동양생명이 가장 좀 약하죠.
주가 유지가 제일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하나생명하고 동양생명이 이렇게 좀 순환 반등이 좀 이어지는지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 데가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미래에셋이기 때문에 이들 주식들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21선 전후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요거는 우리가 좀 신규 편입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요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제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되면서 지금 주가에 어떤 분명한 좀 영향을 줄 겁니다. 정치 테마라는 것이 분명히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그 모멘텀까지 작용할 수 있는 게 좀 교육하고 시멘트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라든가 성신양해라든가 쌍용양해 이런 주식들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금융주와 정책 테마주들 오늘 또 눈여겨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김정수 전문가의 매매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의 주요 일정 이어서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